난 이거 매주 하는데 매주 시작을 까먹어. 안녕하세요. 화요일 1시에 만나는 홍수쇼 진행을 맡고 있는 홍수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번에 조대근 사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한테 조대근 사장님이 좀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도움되도록 제가 그렇게 해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네,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청문회에 오신 것처럼 성실하게 네. 답변을. 네, 그래서 일단은 아메이 사업을 이제 알아보시고 계셨던 분들한테 필요했던 게 지난 방송이었다면 오늘의 방송은 이미 아메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잘하고 싶은 분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대근 사장님처럼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지, 다이아몬드를 꿈꾸고 있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질문지를 보셨죠? 네, 네. 오늘 봤습니다. 직접 네. 와서. 네. 네, 질문지를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네, 질문지를 좀 늦게 받았구나. 네, 생각하는 네. 게 좀 많네요. 조대근 사장님이 그 MBS라고 해서 네. 그 사업자들을 위한 이런 강의를 많이 멘탈 하고 강의 계시죠. 네, 많이 멘탈 강의 했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번 방송 때 조대근 사장님이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었어요. 아메이를 잘하기 위해서 초기에 MBS 강의를 열심히 들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MBS 강의가 무언지 일단 먼저 그 강의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MBS란 너츠 앤 볼트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너트와 볼트가 이렇게 마저 들어가는 거를 말하는데, 그 MBS, 제가 초창기 때 아메 사업을 할 때 아메 사업을 잘 하려고 MBS를 들은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유튜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강의를 이렇게 외부에서 듣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MBS에 갔더니 그러니까 성공학 강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게 꿈, 뭐 비전, 목표 이런 강의가 없었을 때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의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모티브,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서 그 강의를 프로모션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성공학 강의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이제 아메이가 시작이 됐고, 저도 제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메이하고 잘 맞지 않지만 그런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뭐 너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강좌 중에서는 MBS가 꼭 들어갑니다. 네. 성공학 강의라는 게 참 멋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아메이를 하던 하지 않던 어떤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성공학 강의인 것 같고요. 네. 저도 제가 처음에 MBS를 들었을 때 이제 홍계원 사장님이 저에게 언니가 약국을 운영하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처음에 그 성공학 강의를 듣고 나서 너무 좋아서 진짜 이거는 매주 와서 정말 돈 주고도 정말 못 들을 강의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짧게나마 그 MBS의 어떤 맛보기 정도를 사장님이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질문들이 전부 MBS에 나와 있는 질문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를 답변을 드리면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네. 혹시 이태원에 안 갔다 오셨죠? 그럼요. 지금 뭐 이태원에 네. 갔다 온 분들 때문에 코로나가 난리가 났는데 네네. 저희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까 네네.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에서 나온 질문인데요.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파트너가 생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뭐 열심히 하면 파트너는 생기겠죠. 네. 근데 여기 질문에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항상 얘기할 때 저는 나를 먼저 후원을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후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트너들이 생겨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후원되지 않으면 파트너들도 안 생기고, 그래서 일단은 내 자신이 먼저 아메에 대한 어떤 비전, 가치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파트너들은 저는 자동으로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장님, 저는 누군가한테 아메 얘기를 잘 못해갔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못한다는 거는 저는 아메에 대한 비전을 못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내가 만약에 금강을 찾았어요. 금강을. 그러면 누구한테 그 금강을 얘기하겠어요? 내 부모님, 가장 친한 친구, 금강이 워낙 크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나 금강 발견했다, 같이 금강 캐러 가서 우리 부자 되자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선해야겠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못하면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 사업에 대한 어떤 비전, 성공, 그 다음에 내 친구들과 같이 성공하고 여행 갈 수 있는 큰 금강이야. 그러면 자동으로 저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못 만드는 이유는 아메에 대한 비전을 그러니까 받지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하는데 먼저 변화해야 되고 소양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만들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꼭 그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제가 그래도 22년 아메이 사업을 해보면서 본 경험인 것 같아요. 일단은 파트너를 만들고 싶으면 내가 먼저 훌륭한 파트너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저도 제가 초기 사업 시작했었을 때 저는 사실은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초기에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트너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너무 좋아서 떠들고 다니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고, 그래서 생길 줄 몰랐는데 생겨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사람들이 제가 아메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너 또 아메 얘기하지. 그만해. 듣기 싫어. 너 아메 얘기하려고 나 만나니? 나 아메 얘기 안 하는 널 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다 안 들어요. 하다못해 스톡 다이아몬드는 제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는 것이 기본으로 생각을 하면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장님 내가 아메 사업을 하는데 잘 듣지를 않으니까 제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다 안 듣는데 뭐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잘 듣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핵심 체크 포인트를 얘기를 안 해서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그 틀이 있기 때문에 못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대목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경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내 얘기만 막 얘기를 하고 아메이가 이런 거야 너무 좋아 하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얘기를 쭉 듣다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부족하구나, 이 사람이 찾는 게 요런 거구나. 그러면 아메이의 많은 가치들 중에서 그 파트를 그 사람한테 해줘야 되겠죠. 즉 얘기하면 맞춤 아메이라고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여행을 원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야. 근데 시간이 없어 여행을 못 가. 근데 그분한테 돈 얘기를 막 해. 그러면 부자인데 뭐. 근데 그분한테 아메이 사업을 통해 아메이는 시간적인 자유가 있어. 너가 돈이 많더라도 여행 같은 거 잘 못 가지 않니? 근데 아메이는 자산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타임 리치, 머니 리치, 그다음에 프렌드 리치가 다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마 들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아는 분 중에서 한 분도 시간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메에서 같이 다녀온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걸 여행 사진을 보여주니까 친구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참 맞아요.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같이 어울리니까 재밌겠다. 그걸 또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부분이 그 사람한테 와닿을지는 참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질문이랑 다 비슷한 건데 네. 후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후원해야 하는지. 네, 일단 어떤 사람을 후원해야 되는지는 말씀드리면요. 아무리 그분이 똑똑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성실하지 않으면 아메이를 오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그런 똑똑하고 뭐 있고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피는 가는 것 같아요. PT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피는 못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내는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일단 성실한 사람을 좀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이 있는 사람. 나 이렇게 살래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고 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후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1번부터 쭉 이어지는 파트인데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짧게 ST를 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제품을 설명할 수 있다든지 마케팅을 설명할 수 있다든지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100% 나 자신이 후원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후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자신이 후원이 돼야지만 내가 내 파트너들을 후원할 수 있다. 일례로 내가 꿈이 없어.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꿈 얘기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꿈이 없는 사람은 꿈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후원이 돼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궁금한 내용이 좀 있었는데요. 플래티늄까지 빠르게 가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나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래티늄까지는 소비자 군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리더십이 없어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성실하지 못하면 이제 파트너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메이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보고 가지만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리더십 어떤 성향을 보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서 밑에 있는 파트너들이 그 스폰서를 이렇게 잘 뭐라 그래야 되나 따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저도 드는 생각인데 성장을 하려면 계속 그 위치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네. 3%도 똑같고 플래티늄도 똑같고 그리고 저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머리가 왜 빠졌겠습니까? 고민을 해서 빠졌습니다. 유전적인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하고 형은 대머리가 아닙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도 좀 사업 하시기 전에부터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그 다음 질문이 파는 거 못해도 소비자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이요 그 첫 여행 갔었을 때 네. 마지막 달에 굉장히 많은 PV를 올려서 3천만 피부였습니다. 그쵸. 네. 그걸로 해서 여행 점수를 해서 갔던 경험을 알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다이아몬드 사장님 가셨을 때 네. 마지막 레그를 사장님이 굉장히 약한 그룹이었는데 거기 3%인가 6%인가 하는 그룹인데 그걸 리테일로 사장님이 해서 1,000만을 맞추면서 갔던 얘기를 들은 네.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가셨는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저 잘 팔게 생겼나요? 아니요. 그래서 궁금해요. 아, 예. 사장님 누가 봐도 못 팔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제가 첫 여행을 갈 때 제 파트너랑 같이 플래티늄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1,000만은 일단 됐었고요. 네, 네. 2,000만인데 두 레그 가고 내 소비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비즈니스 어차피 두 번째 레그는 한 15% 볼륨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막 시작한 한 9%. 이제 근데 이게 두 개 다 저는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리테일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데 내가 꼭 가고 싶다. 그때 아메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족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메이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혼자 있을 경우도 가끔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 때문에 꼭 여행을 가겠다라는 생각이 되니까 리테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도 5레그까지는 이제 세팅이 됐었습니다. 6레그가 안 나와서 제 이유미 사장님 후배한테 제가 전달을 해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제가 핀을 가려고 제 파트너한테 이렇게 좀 무리를 주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는 3%, 6%, 뭐 9%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제가 리테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꼭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꿈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례로 제 그 교회 2년 선배가 인력 파송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 선물 세트 좀 9월 달에 좀 해줘 추석 때 그랬더니 야 벌써 결정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월차를 쓰고 그 회사 가서 이틀을 아침에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출근하고 퇴근하니까 야 카다로그 가져와 내가 해줄게 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리테일을 해가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는 3% 6% 9% 하니까 내가 리테일할 품목들이 적어지잖아요. 그 친구가 많아가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는 건 잘 못해도 제가 그때 그 여행 그 다이아몬드 갈 때 소비자들도 많이 생겼고 리테일하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피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피해야 될까요? 저는 꼭 뭐 피해야 된다는 거는 안 하고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기업 이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한테 성공의 기회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일단은 전달을 다 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막 피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달한 사람은 없고요. 도리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는 스타일은 그런 사람들을 전달을 하고 이제 변화를 시키는 과정이 좀 크지요. 그래서 저는 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기꾼이라던가 도벽이 있는 사람이라던가. 그러면 그런 거를 그쵸? 알았으면은 제가 안 하지요. 네, 근데 모르잖아요. 그분이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20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룹 안에서 뭐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알았으면 후원을 안 하겠죠.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좀 성실하지 못한 분들은 안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적인 사람은 저도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부정적인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아메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내가 부정적이네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MBS라는 것, 그 다음에 CD라든지 책이라든지 어떤 성공학 강좌를 통해서 그건 내가 변해갈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문제만 있지 않다면 부정적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럼요. 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학 강의를 했을 때 네. 이제 우리가 보통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에서 네. 부자 마인드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사장님이 생각하는 부자 마인드란 어떤 걸까요? 예, 부자 마인드라는 거는 돈 관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얼마 전에 신문에 로또 1등을 당첨이 됐는데 그 당첨된 남편을 부인이 죽였더라고요. 예, 로또가 된 다음에 자기를 우습게 본다라는 게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부자 마인드라는 건 첫 번째 저는 돈 관리인 것 같아요.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말한 것 같이 갑작스러운 분은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자 마인드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돈 관리, 그 다음에 멘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22년 사업을 하면서 아마 사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부자들은 일단 마음도 너그럽습니다. 온화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둥바둥 거리지를 않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기 관리를 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후원을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스케줄이 틀어지면 하루 전에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급한 일 때문에 내가 이 약속을 못 지키네요. 그래서 정중하게 취소를 해줘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자기가 자기 시간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다 보니까 아침에 픽업하러 집 앞으로 딱 갔는데 뭐 깜빡했어요. 오늘 못 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간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남 시간도 중요하지가 않아. 근데 부자들은 자기 시간, 자기 돈이 귀중하니까 남의 시간이나 남의 돈도 상당히 귀하게 여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마인드를 바꾸어야지만 된다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덱스터 예거라는 분이 미국에서 70% 이상의 아메이의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그룹입니다. 근데 그분은 고아원과
그 다음에 양로원이 있으면 양로원은 후원해주지 않는 데입니다. 왜? 그분들은 자기네들의 인생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가 있는 상태고 그거로 인해서 거기에 와 있는데 고아원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고아원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후원을 하는데 내가 책임질 수 있는데 내가 안 해서 그 자리 양로원에 간 사람들은 후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맞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의 마인드라는 것은 자기 관리, 돈 관리, 스케줄 관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저는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자 마인드랑 사업가 마인드. 네. 그러면 아메이 사업을 잘하려면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저도 자영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처음 여기에 딱 와서 사업가 마인드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네. 너무 충격이었던 게 제가 약국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어느 누구도 약국을 운영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가져라 라고 얘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약국을 하면서 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정말 많아요. 근데 자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영사업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메이 사업을 잘하려면 아메이 자영사업자의 마인드란 무엇일까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뭐 영업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메이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가의 마인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렇게 하시라는 건 일례로 내가 만약에 이제 요 타임 때 내가 만약에 SP를 도전해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 타임 때 내가 핀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내 파트너들이 더 동기부여 받겠다. 이게 사업가의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이아몬드를 갈 때 아까 말씀드렸죠. 한내그를 급하게 어렵게 찾아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정신으로 아메이 사업을 이렇게 리테일을 하면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다이아몬드를 안 갔다면 저는 지금도 빅 에메랄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딱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 이유는 제 파트너들이 막 생기고 뎁스가 막 내려가는데 내가 다이아몬드를 가야지만 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적인 생각을 갖고 내 그룹의 사이즈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가 다이아몬드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고 뒤를 돌아보니까 그룹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내가 수석을 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또 수석을 가니까 또 그룹이 커지더라는 얘기죠. 저는 그게 사업가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그 자영사업자 마인드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하잖아요. 네. 부자 마인드도 마찬가지고 다음번에 조대근 사장님의 MBS를 통해서 네. 정말 사업가 마인드 강의를 제대로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특히 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 자세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자세다라고 하는데 그런 성공 자세 그리고 내가 성공적인 아메이 사업을 위해서 어떤 가져야 될 습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항상 이 얘기는 바로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아메이 사업을 죽을 때까지 하니까 계속 할 것 같아요. 제 파트너들이라면 성공은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을 보시면 야구라든지 테니스 특히 자세가 나오는 골프 같은 것들은 내가 만약에 골프 스윙이 안 나와 그 다음에 많이 잘 안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걸 교정을 하냐면 자세부터 교정을 합니다. 근데 성공도 똑같다는 거죠. 성공하는 어떤 그런 습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단 돈 관리하는 습관 그 다음에 내 시간 관리하는 습관.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알기로는 저 아시는 분이 김앤장의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김앤장 쪽은 그 당시는 10분 단위로 스케줄을 짠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고개더 테이블에 1시간 단위잖아요. 그것도 메꾸지를 못하는데 10분 단위로 하면 진짜 완전 돌아버립니다. 그 정도로 근데 거기 가시는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일단 돈 관리, 시간 관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관리. 내 몸을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입니다.
저도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막 피부도 관리하고 아메이 화장품 전 제품 다 써보면서 막 하고 이중 클렌징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습관이 아닌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를 만나도 저는 꼭 기승전 아메이입니다. 기승전 아메이. 그래서 항상 아메이라는 거를 전달을 하고 아니면 사람이 제품이 필요한 것 같으면 제품을 전달하는 그런 게 저한테는 습관이 돼 있고요. 이렇게 하면 SP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SP를 한다? 그것을 무한 반복을 하면 SP를 합니다. 근데 이 SP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라는 거는 꿈 플러스 기간이잖아요. 근데 목표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저 네트워크가 좀 커지면 갈게요 라고 하는데 목표는 절대로 밀려서 가는 피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수석 다이아몬드까지 오면서 나 밀렸어 나 수석 왔네? 더블 가겠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뤄내는 거, 어떤 기간을 가지고 내가 이뤄낼 때 그게 목표가 되듯이 SP도 아까 말씀드리는 그 습관을 무한 반복하면서 거기에 기간, 내가 이때는 꼭 SP를 가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하시면은 다 SP 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도 듣다 보니까 내가 현재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내 뜻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수시로 자세를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고요. 저도 제가 파운더스 플래티늄을 하고 나서 약간의 정체가 됐었을 때 그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라는 자세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방향을 또 바꾸고 상담을 하면서 또 그렇게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네. 처음에 이제 듣고 생소했던 말 중에 하나가 스폰서십이라는 용어였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십이란 무엇일까요? 스폰서십이 있어야 성장한다. 네. 스폰서십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파트너도 생기고 그래야 그룹도 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스폰서십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관계 비즈니스고 내 파트너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스폰서십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전에는 막 내가 그 리더십을 갖고 내 파트너들을 그냥 쫙 끌고 가고 이렇게 가자 으쌰 하면서 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내가 내 파트너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베풀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전번에 저희가 SP 미팅 때 세 분의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가 잘 되고 매출액도 잘 나오는 분들 세 분을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를 해가지고 토크쇼 같이 했는데 제가 결론은 사회를 제가 그때 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세 사람은 다 베풀더라고요. 자기 파트너들한테 베풀고 그 다음에 같이 공감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과 같이 끈끈한 어떤 그런 관계십, 릴레이션십 때문에 뭐 이분이 전화하면 그래 나 이것 좀 주문 좀 해줘 그러면서 매출액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의 스폰서십이라는 거는 예전하고 조금 틀리게 강하게 내 파트너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과 같이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차고 넘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배려해주는 그런 거가 지금은 스폰서십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사실은 그때 강의를 듣고 나서 그때 미팅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배워서 나도 무언가를 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메이 사업하면서 다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 중에서 크로스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라인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 되게 좀 당황됐던 용어예요. 크로스라인? 그럼 형제그룹하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건가?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크로스라인이란 뭘까요? 크로스라인이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을 좀 말씀드리면 만약에 사장님이 사업을 비즈니스를 진행을 너무 잘하고 뉴핀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 형제그룹 분들이 사장님을 바라보고 저분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라는 거 궁금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이거는 좋은 크로스라인, 선한 크로스라인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 근데 내가 사업이 잘 안 돼. 근데 사장님도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사업이 왜 안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스폰서가 잘 안 도와주는 것 같아.
뭐 스폰서가 나를 뭐 잘 안 도와주고 후원도 잘 안 하고 쟤는 잘 도와주는데 나는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야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스폰서집 못 떼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크로스라인이 꼭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퍼센트 핀들은 잘 조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저같이 이제 다이아몬드 되면 저는 지금 저희 아시다시피 세미나 하는 다이아몬드들하고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같이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위 조절이 가능한데 퍼센트 핀들 그다음에 뭐 플래티늄들까지도 해도 이런 분들은 자기 절차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크로스라인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하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저는 크로스라인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잘하는 분들, 저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지, 그다음에 뭐 스폰서한테 물어보고 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장들을 마련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퍼센트 핀에서는 개인적인 것들은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좋은 거 위주로 하면 좋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정적인 얘기는 본인들도 알아요. 그게 부정적인 건지 그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룹적으로 피해들도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형제 그룹 간에서 얘기를 하는 게 크로스 라인이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부정적인 얘기는 형제 그룹이든 내 LOS든 다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아메이 사업은 서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성장에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파트너에게 이거는 저희가 편집으로 해서 안 올리는 내용으로 갈 것 같아요. 성장을 위해서 꼭 해주고 싶지만 상처받을까봐 못 해주는 말. 여기서 한번 거침없이 해보시고 홍설삼이 커트하는 걸로 해서 네. 정말 이 사람 성장하려면 이거 딱 얘기하면 정말 성장하겠다. 이것만 하면 성장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상처를 받을까봐 내가 못했던 말들 이런 말씀 있으시죠? 엄청 많죠. 풀어 놓으세요. 이렇게 많죠. 이것만 하면 너 성장한다. 네. 너 왜 근데 이거 안 하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은 것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폰서는 그게 보이잖아요. 그쵸. 사장님 파트너도 그쵸,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보이죠. 그분을 상처받을까봐 못해요. 맞아요. 근데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저는 상처받을까봐 못해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만둘까봐. 네, 그만둘까봐 안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만둘 사람은 언젠간 그만둘 사람이니까 미련을 갖지 말아라 라고 홍 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으면서 저는 반대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나는 멈추지 말고 계속 숨이 여기까지 와도 계속 가야겠다. 저는 오히려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반드시 네트워크는 커집니다. 네. 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잘하더라 라는 거 있으시죠? 사장님이에요, 그게. 전가요? 네, 그게 뭐냐면 사장님이 처음에 아메 사업을 했을 때 네. 저랑 이게 상담을 하면 네. 마음에 안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장님 뜻대로 안 해주신다고.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이제 그때 한번 핀을 이렇게 가면서 레그들도 많이 이렇게 좀 없어지면서 맞아요. 다시 세웠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강의를 딱 하는데 제가 보니까 와 사장님 많이 바뀌었다. 내가 홍기현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야, 홍 선생님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홍 선생님이 저런 강의를 하지?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사업을 하는 특징은 뭐냐면 변화를 꼭 하더라고요. 변화. 그러니까 사장님도 예전보다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아메 사업이 사람들한테 사장님 좀 바뀌어요, 변화해요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사장님 나 사업 잘 되면 바뀔게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사업이 잘 된다고 바뀌진 않아요. 먼저 선행되는 게 뭐냐면 내가 바뀌어야지만 사업이 잘 돼요. 전후를 사람들이 착각하는구나. 예, 전후로 착각해요. 근데 사장님이 스타일이 사장님이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런 얘기가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요. 천방지축같이 비즈니스를 해줬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상담을 해도 내가 상담을 하면 그 상대방한테 이렇게 쭉 흡수가 돼야 되는데 퉁퉁 나와. 내가 상담을 하는데 느낌이 저 사람은 안 받네. 툭툭 나를 다시 치네라는 느낌?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느 순간 사장님이 딱 바뀌었는데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시고 잘 흡수하고 진짜 많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변화를 했다. 그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홍견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면서 제가 이런 변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언니가 변한 걸 생각하면 정말 모두 다 변할 수 있다. 자기는 그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서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 나는 안 되지? 저 사람들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되고 뭐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거는 패배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앙인이니까 이거는 어둠이 주는 마음이지. 계속 제 스스로 그거를 파헤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만 안 되지? 왜 나만 못하는 것 같지? 왜 나만 그룹이 크지 않지? 왜 똑같이 하는데 왜 나만 내가 지금 핀에 왜 수석밖에 못 따있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어둠이 주는 생각이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을 좀 이렇게 내 스스로 하고 긍정적으로 난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계속 되새김질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 후원, 셀프 리더십 이런 거랑 다 겹쳐져 있는데 내가 스스로 이런 생각을 이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파야하는 어떤 그런 액션들을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불러들이는 액션들을 내 스스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 저는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이니까 이제 스폰서랑 이렇게 상담이 많지는 않는데 퍼센트 핀 여러분들의 핀들은 이런 생각이 들을 때는 무조건 스폰서한테 전화해서 수사님 저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스폰서는 여러분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가지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사장님들이 스폰서한테 119 전화하듯이 스폰서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 먹자, 뭐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GP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홈미팅을 독립을 하고 저는 홈미팅 할 때 항상 끝난 다음에 LOS 맵을 이렇게 그려놓고 제 스스로 제 와이프랑 했거든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 가슴이. 이 네트워크 이게 있어 막 그런 불안함. 그래서 그때는 홈미팅이 새벽 2시, 12시 반, 1시에 끝났거든요. 그럼 전화했습니다. 제 스폰서한테 집에 있냐? 했더니 있대요. 그땐 부평이고 저는 서울이었잖아요. 집에 제가 만년필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포장을 해가지고 나 지금 갈게. 그리고 그 시간에 이유미 사장님이랑 부평을 갔습니다. 새벽 1시에. 내려오더라고. 깜짝 놀래잖아요. 다운이 1시에 보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 왜? 후배니까 사장님 왜? 왜 뭔 일 있어요? 막 눈이 동그래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는 동안에 그게 어느 정도 새겨졌지. 그러면서 볼펜 그 만년필을 딱 선물하고 내가 선물 주려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무한 반복이 될 겁니다. 비즈니스 할 때. 그런데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의 스폰서라는 거. 맞아요. 사실 저도 사업을 하다가 처음에 막 잘 되다가 중간에 약간의 정체기가 있고 파트너들이 사라지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조금 힘들었던 시간을 제가 어떻게 극복했나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스폰서랑 그걸 끊임없이 상담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그리고 스폰서님이 항상 저한테 긍정적인 얘기로 풀어주셨어요. 결국에는 잘 될 거야. 결국에는 잘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들었던 강의 아메이 사업에서 들었던 강의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저를 무장을 시키고 그래 그럼 나는 결국엔 잘 될 텐데 지금 내가 부족하다면 이건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메이 사업을 하다가 누구나 다 이런 시기가 저는 온다라는 걸 처음에 그렇게 잘 됐는데 중간에 그 시기가 오는 걸 경험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이게 오는 경우가 있고 중기에 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나중에 오는 경우가 맞아요. 있고 누구에게나 다 오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과정들을 잘 극복해내가면서 또 거기서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조대근 사장을 모시고 진행을 해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사실은 조대근 사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토크쇼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여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거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속에서 또 내가 성장을 위한 하나의 답을 찾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 부탁합니다. 이런 거 하더라고 보니까. 네네. 오늘 내용 굉장히 유익하셨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